안녕하십니까. KNN 스포츠캐스터 허영범입니다. 압도적인 승현은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허영범입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건강튜브는 한강 이남 지역 최고의 이남 원장님 힘찬병원 이희진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자.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청객을 좀 이렇게 섭외를 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인사하고 본인이 후 하는 건 이제 처음 봤네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무릎, 관절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 제가 좀 빨랐네요.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 저보다도 네. 더 건큐 경력이 오래되셨어요. 1년 만에 출연이시라고요. 벌써 이게 1년이나 됐나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동안 잘 지냈고요. 네. 의사로서는 환자도 많이 보고 수술도 많이 하고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시간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둘째 딸이 태어나서 검사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겠는데요. 네.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네. 첫째는 그러면 첫째는 5살, 아들, 딸. 딸입니다. 네. 딸이 최고입니다. 네, 바보입니다, 제가. 진짜요? 바보예요? 예. 딸 바보? 완전 바보입니다. 근데 진짜 딸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예. 우리 둘째 딸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네, 도리도리를 잘합니다. 도리도리를 잘해요. 도리 이거요? 네. 나중에 이거 목에 좀 물이 오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괜찮습니다. 튼튼하기 괜찮아요?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커요, 얘가.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원장님 제가 처음 뵀을 때 예. 너무 이 기골이 장대하셔가지고 거의 뭐 관우급이에요, 진짜. 예. 딸이 물려받았습니다. 진짜요? 모델 나중에 이런 것 좀. 예. 170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 이상? 아니 우리 힘찬병원에서는 네. 수술을 하고 나온 환자들에게 네. 꽃을 준다고 들었어요. 수술 자체는 힘든 과정인 건 맞지만 그런 수술 후에 새로운 관절이나 새로운 뼈를 갖게 되는 거는 충분히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진짜요?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저희 할머님들 꽃 드리면은 네. 거의 소녀처럼 기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네네. 관절 수술이라든지 이제 야구 선수들이 재활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데 네. 일본이나 미국 선수들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좋아질 일이 남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더 좋아질 거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꽃 선물로 그렇죠. 유도하시는. 예. 좋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저번 방송 때 영상을 봤어요. 네. 세레나데를 하셨더라고요. 손이 지금 자랐는데 네. 사실 제가 어제까지 손을 못 폈거든요. 저는 아직도 펴고 있는 중이어서. 펴고 있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오늘은 고백 없습니까? 오늘은 저희 딸들에게 하겠습니다. 예쁜 딸들에게. 시작하면 될까요? 음악 깔아주실 거죠? 다이나, 세이나,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도록 하자. 사랑한다. 힘찬병원 이희진 원장님이 다 말해줬죠? 이게 환경 오염 시킬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해줬죠. 원래 엄마도 다 말해줍니다. 빠밤. 전 아닙니다. 이거 제가 구성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스포츠캐스터를 하면서 야구 선수 그리고 뭐 축구 선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무릎의 손상을 굉장히 많이 예. 좀 겪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롯데에서는 지금 김재유 선수가 네, 무릎 무릎 부상이 부상, 있었고 이대형 선수 예전에 굉장히 발이 빨랐던 선수는 또 무릎 부상 때문에 좀 은퇴를 네. 하기도 했었고 네. 축구는 또 박지성 선수가 네.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사실 그렇죠. 물도 차고. 물도 네. 차고 역시 잘하시네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네. 제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오. 그래서 오늘 전화 통화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이 국제 전화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가 참 비싸요. 예, 국제 유가도 뛰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거에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우리 그렇죠. 지성이 형, 지송빠레 형님, 예.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스포츠 손상하면은 이제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그런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손상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있고 아니면은 무릎이 약간 삐끗하는 경우만으로도 반월상 연골이나 아니면은 그 내측 측부인대 그런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손상이 있으시다면은 경험 많은 그런 정형외과 전문의를 꼭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특히나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야구는 베이스를 돌다가 그쵸. 예, 급격하게 돌다가 십자인대 네. 그리고 이동국 선수도 사실 전방 십자인대 그렇죠. 파열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축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팍 트는 제가 좀 잘하는 거 있거든요. 약간요. 예,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좀 잘하거든요. 그런 거. 예, 헛다리 약간 호날두 선수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무릎이 지면과 이렇게 접착되면서 그렇죠. 예,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예. 아래 위가 따로 돈다고 보통 표현을 네. 하거든요. 이제 밑에 경골과 대퇴골이 따로 돌면 무릎이 돌아갑니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도 예전에도 많이 종종 왔었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고등학생들 특히 뭐 태권도 선수, 네. 뭐 아이고. 유도 선수 이런 선수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요. 사실 제가 알게 모르게 힘찬병원에 굉장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제가 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좋냐? 그럼 이제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호 선수의 네. 또 측근인 예. 즉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네네. 이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하면 이 친구가 힘찬병원을 가라. 네, 진짜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4-5명 보냈습니다. 힘찬 병원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그러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렇게까지 이제는 되죠.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가면은 이제 원장님한테 가라 이렇게 예, 예. 있었는데 좀 이따가 제가 백마진 얘기 좀 남아 있던 거 조금 소급 적용해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로 부산에서는 힘찬 병원 예. 무조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나 선수 이제 관계자들 트레이너들 다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힘찬 병원에 가라. 그렇죠. 거기서 이제는 이희진 원장님 찾으면 됩니다. 그럼요. 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예. 제가 이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제 주변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 이게 선수 시절에 이런 부상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랑 이어지는 거 알고 있니? 물어보니까 선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관절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그런 구조물들이 손상되는 심각한 그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꽤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이게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지 않게 네네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안정성이 깨지는 그런 심각한 손상, 뭐 특히 팔꿈치 인대라든지 무릎의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그런 파열 등과 같은 그런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겪고 나서 이후에. 그렇죠.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한 10년, 20년 후에 예,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네. 요즘에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쵸.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거 많이 치시잖아요. 예. 그 동작도 사실은 좀 관절에는 무리가 가는 동작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관절에 안 좋은 게 다 회전하는 것들이 안 그쵸. 좋거든요. 네. 허리나 무릎, 어깨도 다 마찬가지고. 네. 이제 뭐 아까 타이거 우즈 선수, 골프 얘기를 하면 타이거 우즈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선수도 제 별명이 타이거 범즈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가셔야 돼요. 요즘에 못 가고 있는데 예. 제 별명이 예. 타이거 범즈 그리고 허프로치. 그렇구나. 허형 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타이거 범 예. 그리고 허프로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 맞아요. 부상이 있었잖아요. 타이거 우즈 선수도 최근에는 이제 차 사고였지만 이전에 한참 잘 나갈 때 그 어프로치 샷을 좀 무리하게 하다가 네. 십자인대가 나간 적이 있어요. 어프로치를 하는데 십자인대가 나옵니까? 이게 라이가 안 좋은 네. 몸 밸런스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되게 때문에 힘들게 약간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눕혀가지고. 그렇죠. 몸을. 그래서 네. 의욕에 앞서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도 그런 걸로 이제 부상을 당하면 그렇죠. 네. 일반인 분들도 사실 좀 미리미리 좀 이런 걸 네. 예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부상이 생기는 네. 그런 그 상황에는 이전에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평소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제 관절이 이제 엇나가는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근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신 후에 이거를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이제 준비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보통 우리가 뭐 라운딩 하러 가면 네. 뭐 한 1시간 전에 가서 연습하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예. 막
일하다가 막 급하게 가가지고 막 티업 5분 전에 막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막 네네. 차 타고 가가지고 뭐 한 2번 빈스윙하고 막 때리고 이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좋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신체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인드 이제 너무 이거를 의욕만 앞서서 하시다 보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치고 즐기다 가야겠다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인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팀에 멘탈 트레이너가 따로 붙어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야구라든지 축구, 테니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네. 경기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시고 하고 평소에 또 좀 근력 운동 하고 하시고 즐기시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마인드 마음가짐은 마인드 컨트롤. 내가 부상이 오지 않도록 이제 좀 과도한 움직임은 제한하겠다. 그렇죠. 즐기고 가겠다. 그렇죠. 라는 마음으로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관절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심각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이제 만성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기다 보면 관절이 필요 이상으로 같은 동작을 해도 필요 이상으로 이게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도 잘 생기고 그러면서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파괴되면서 염증이 다시 생기고 그런 반복적인 관절염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좋습니다. 이게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올 것 같은 약간 네. 그런데 딱 아프다 싶으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다가 이제 터진 거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무릎 관절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근위경골 절골술 아니면은 뭐 요새는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들 주사 많이 맞잖아요. 예. 그 주사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아, 그런 예.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 주는 그런 주사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 치료를 위한 그런 염증 치료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주사들이 같이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네. 매끄럽게 해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미 이제 염증이 심하고 관절이 뭐 물도 차고 그런 경우에는 뼈 주사라고 말하는 그런 치료도 같이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사 맞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조금 초기 단계에서 그렇죠. 주사 네. 치료가 있고 일단 초기 단계는 주사 치료. 근데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네. 물이 차는 건 왜 물이 차는 건가요? 보통 물이 차면은 염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염증.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염증이 조금씩 터져서 이제 그게 흘러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은 소위 사실 염증이라고 하면은 염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네.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고름 이렇게 많이 네. 생각하고 수포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염증에 고름이 잡힌다는 거는 뭐 세균이 침입을 해서 막 그렇게 이제 고름이 심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염증 하면 단순히 염증은 벌개지고 붓고 열나고 이걸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를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 몸에서 군대를 파견을 해야 돼요. 염증이 생기면 군대를 파견해서 뭐 몸속에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이 가게 되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물이 모이게 되고 물이 차고 이런 과정이라고. 어쨌든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물이 차는 건데 예. 예, 그게 좀 이제 또 좀 빼내줘야. 그렇죠. 보통은 이제 빼는 경우가 많긴 하죠. 이게 염증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기 전에 네.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정말 이제 좀 안 좋아졌다. 내가 좀 이거를 놓치고 있다가 우리 건튜브를 너무 늦게 봤어. 네. 건튜브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이제서야 갔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인공관절술, 근위경 골절 골술, 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까? 환자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나요? 네, 그 환자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물론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관절염의 진행 상태나 정도나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고
관절염이 많이 진행을 했다,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 말고 조금 젊은 분들, 5, 60대의 젊은데 한쪽 관절의 내측이나 외측에 국한된 경우에는 절골술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수술 치료법에 좀 차이가 있나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특수 금속이 들어가서 인공적으로 이제 손상된 관절 부분은 잘라내고 깎아내고 거기에다가 대신에 금속을 박아 놓는 거예요. 금속을 박아서 그 사이에는 플라스틱으로, 특수 처리된 플라스틱으로 낀 거 넣어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이 내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절골을 해서 다리가 보통 우리 어머님들 시장 가면은 이렇게 다리를 O자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지게 되는데, 그 휘어진 다리를 일자로만 만들어줘도 그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건강한 무릎 쪽으로, 건강한 연골이 있는 쪽으로 이걸 축을 돌려주면 내 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인공관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 오자 다리인데. O자 다리요. 저 일어나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약간 좀 긴장돼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오자가 좀 심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들은 보면은 양반다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O자형으로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양반다리를 좀 자제한다든지 네네. 그렇게 생활 습관을 좀 변화시킬 필요는 있죠. 저는 사실 그 좀 무서움을 많이 타요.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지금 막 아까 인공관절술 예. 이야기 하시는데도 그 상상을 제가 했어요. 네. 좀 끔찍해요, 이게. 네, 이게 끔찍하죠. 갈려서 이게 뼈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생기는 경우는 드문데. 퇴행성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예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밑줄 끄세요. 이거는 절대로 보셔야 돼요. 평소에 이제 저를 외래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막 무릎 아프면은 안 써야지 하는데 무조건 이게 안 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근력을 키우면은 근력 강화를 통해서 그거를 안정성을 조금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중요해요. 예, TV 보시면서 이게 그냥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다리를 펴는 겁니다. 이렇게 쭉 펴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한 10초 쉬고. 지금 여기 앞쪽에 허벅지에 힘이 예. 들어가는 게 맞나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각이 딱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리를 붙이고. 예, 다리를 딱 붙이고 다리를 네. 쭉 펴면은 네. 여기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예, 그 상태에서 뭐야 이거? 10초. 뭐야? 돌을 넣으셨네. 째가지고 돌을 넣으셨네. 자기 허벅지에다가.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이렇게 해서? 예, 허벅지 운동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몇 번 몇 세트 합니까? 보통 한 3세트씩 하루에 한 5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더 번은 많이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또 각도가 또 딱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각이 약간 딱 잡혀. 90도 정도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아. 예, 벽에다가 등을 대고 네. 다리를 좀 충분히 빼요. 충분히 빼서 벽에 기댄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이렇게 기댄 다음에 포인트는 이게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45도만, 45도 정도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40도. 방금 뚝 소리가 방금 뚝 소리가 예, 40도 내려갔다가 네. 이게 올라오고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여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한 15개씩 한 5세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시죠. 힘은 역시나 앞서 여기 이쪽에 그렇죠. 앞에 허벅지 요 허벅지 근육을 네. 힘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에서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 요 허벅지 힘이 네. 들어가거든요. 하나. 하나, 이게 쉽진 않네. 둘, 둘. 근데 벽이 있으니까 이게 안정성이 딱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좀 젊은 우리 아드님 따님들이 네.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아 무릎 아파 죽겠다 막 이렇게 할 때 네. 엄마 이거 해봐봐 네. 이렇게 해서 요구하고 그렇죠. 아까 이제 올리는 거 그렇죠. 다리 뻗는 요거를 것도 하고. 알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냥 스쿼트를 하시면 효과는 더 좋긴 하지만 또 힘드실 수 이게 있습니다. 자세가 조금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오히려 무릎이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여기 힘줄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 힘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머님들도 보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몇 세트? 이것도 내가 마찬가지.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수시로 하시라는. 왜냐면 정해놓으면은 아, 정해진 것 때문에 이게 하루 그걸 못 할 경우에는 아이고 막 그만해야지 이렇게 할 생각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데마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5세트 정도 그렇죠. 이상은 네.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릎 질환 사연 모음집. 네, 무릎 질환이 있어서 저희 경강튜브에 찾아오신 우리 환자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고 치료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중요하죠. 보통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런 예. 섹터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팠고 좀 어떻게 이게 호전이 됐고 이런 게 좀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전형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이렇게 너무 라디오를 많이 봐서 예.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분은 제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일주일에 5에서 6일 정도 하루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부하강도 5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7 속도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부하강도 5에서 시작해 현재는 7 속도는 15km/h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면서 무릎의 통증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감했고 허벅지 근력이 증가하여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렇게 운동해도 되겠죠? 관절을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제가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네. 적당하고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면 더 연골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외래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철인 3종 경기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부산에 철인 3종 경기 월드컵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정말입니까? 그 중계 제가 했습니다. 수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사이클 그리고 이제 뜀박질.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 좋고 자전거 좋습니다. 무릎에 다 좋고요. 그리고 달리기는 사실 달리기는 조금 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 대신에 1시간 이내 정도로 걷는 운동 그런 거를 통해서 걸을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약간 하면 파워워킹. 그렇죠. 약간 파워워킹처럼 사라라리라 사라라리라 그렇게 이런 거? 걸어주시면 근력 운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아파트 단지나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영 강변이나 이렇게 걸으면서 따라라 이러면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근데 뭐 상관 있습니까? 제가 건강하자는데. 마스크 끼고 네, 그 마스크 모자 끼고.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이진 원장님이 이렇게 걸으라더라. 걸으라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진짜 자전거 좋아하는데 네, 자전거를 타면은 네, 이 전립선 쪽이 네. 우리 립선이 형님이 너무 아파요. 중요한 행님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형님이시고 예. 소팔메토도 제가 먹고는 있는데 네네. 어떻게 그 자전거는 좋아하는데 립선이 형이 많이 아프다. 네.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뭐 자전거 탈 때 그 안장 때문에, 그렇죠. 예, 안장이 또 하필 그 위치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전립선 보호하는 그런 안장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도 그래요. 네. 좀 립선이 형이 민감하신 거. 그렇죠. 립선이 형님은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께. 그래요? 네. 관절염은 체중과도 연관이 크거든요. 뚱뚱하고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하가 많이 그렇죠. 오니까. 네.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체중을 조금 배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네네네. 함께 이제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연입니다. 출산 후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좀 징그럽다. 출산 후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서 발을 뗄 수가 없고 무릎도 계속 시리고 아프네요. 출산하셨나 봐요. 네. 출산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무릎과 관절이 시린 건 치료가 안 될까요? 이제 흔히들 이제 산후 관절통이라고 하잖아요. 산후풍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보통 이제 그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릴렉신은 우리가 출산을 할 때 몸을 좀 유연하게 이제 이완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게 출산 후 3개월까지도 분비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릴렉신이 분비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그런 상황을 피하시고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도수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무리를 했을 때 그날 저녁이나 뭐 이렇게 좀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아니면 뭐 방법이라든지? 반신욕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 네, 반신욕을 하면서 땀도 빼고 휴식도 좀 취하고 대신 이제 그 하는 동안에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봐야 되겠네. 아버님들, 그쵸. 예, 아버님들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네. 독방육아 안 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엄청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엄청 도와줍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상체 쪽 이제 아이를 안고 이래야 되니까 또 팔도 좀 이렇게 아프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방이 중요하겠고요. 사실 아이를 안고 하는 데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육아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애를 안을 때 좀 힘이 덜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런 부분 아니면은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손목 아프다고. 그렇죠. 네. 왜냐면 아이를 안을 때 이렇게 손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이제 손목을 안 쓰고 요 전완부라고 하는 요 팔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요걸로 받치시면 조금 더 큰 근육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도구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진짜 이거 진짜 도구 꿀팁이에요. 예, 왈. 저희가 이제 사연 2개를 노사연 말고 사연 2개를 유사연으로 네. 2개를 알아봤는데 네. 원장님이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십니까? 저한테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네. 인공관절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70대 여자분이시고 네. 목욕탕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수다 막 떨고 막 대장. 예. 목욕탕 유재석. 그렇죠. 네. 마당발이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은. 당바리 누님께서. 예. 그래서 누구 찾아오셨? 네. 그분 이름 딱 대고. 네. 예. 그래서 참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경과가 되게 좋으셨겠네요. 예. 지금은 안 오세요. 아예. 아예 안 오시고 보통- 수술 받고. 그렇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예, 수술 받고 안 오시면은 그거는 대체적으로는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수술 받고 안 좋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느낀 네. 게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네.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막 그 혹도 떼어내시고 약간 네. 그 고름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고름 주머니도 떼어내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또 아프세요. 근데 그게 또 예후가 이게 좋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요? 그 수술하고 요렇게 좀 하세요라고 하는 그 의사의 지시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따라주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친구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유호성 씨가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무릎 이것까진 몰랐다. 무릎 건강 팩트 체크. 자, 오늘은 어떤 민간요법을 팩트 체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5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 5분 좀 짧지 않나? 그래도 한 20분 돼야 되지 않나? 저는 X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드나요? 이렇게? X! 5분 짧다. 세 번이야? X! 정답은 O. 5분인데요? 예. 5분도? 예. 여기 미국에 델라웨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델라 네, 알죠? 델라에서 네, 제가 미국 그 델라웨어 옆에 네. 사우스햄튼 쪽에서 예. 공부를 축구를 좀 하셨나요? 거기 사우스햄튼은 영국인데. 매일 5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운동이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는 데에 네. 도움이 된다고. 산보에 가까운 가벼운 걷기 운동은 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걸으셔야 됩니다. 빠르게 걷는 거는 5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학회 통신위원회의 폴 스푸카 박사가
스푸카형. 예, 스푸카 스푸카형. 예. 형님이 잘 계신가? 예. 계실 겁니다. 아, 예. 잘 계시죠? 예. 젠걸음 운동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의 위험을 낮춰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는 우리 무릎 관절염 관리에는 충분히 유용한 그런 꿀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빠른 걸음으로 5분만으로도 예방이 되면 이거는 진짜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응. 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5분 동안 걸을 일이 사실은 잘 없긴 해요. 아, 짧은 거리 이동해도 뭐 1분에서 뭐 2, 3분 정도지. 이제 5분 동안 걸으려면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걸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걸을 때마다라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라. 빠른 걸음으로, 빠른 걸음.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주십시오. 자, 아, 이번에 맞춰야겠다. 두 번째 퀴즈. 퇴행성 관절염에는 네. 쑥을 먹으면 효과가 좋다. 예전에 저희 동네 해숙이라고. 네, 제가 참 우리 쑥이 삼성학원 다녔던 우리 쑥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예. 저는 모르는 제 사람입니다. 친구의 여자친구. 생뚱맞게 쑥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오죠. 쑥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냈겠죠. 이진 원장님이 다 말해줬죠. 아유, 똑똑합니다. 아, 정답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아, 쑥이 도움이 됩니까? 예. 이건 몰랐는데. 이게 쑥은 옛날부터 좀 소염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네, 쑥이요? 소염 작용이 알려져 있고 그런 뭐 아스코르브산이라든지 살리실산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게, 염증을 좀 깔아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쑥이. 네,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응?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발가락을 주물러 주는 것이 좋다.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 발가락을 주물러 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약간은 좀 테스트를 했어요.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알고 계신가. 100% 완벽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참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꼭 정확한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린 부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